의대생 교제폭력 살인 사건 기억나시죠? 강남역 인근의 그 멀티플렉스 옥상에서 음, 이놈이 최모 씨죠. 뭐 수능 만점 뭐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26일 날 어제죠. 근데 딱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전과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전과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무슨 배짱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의대생이라는 거잖아요. 의대 수능 만점 맞은. 수능 만점 맞은 의대생이라는 것과 모범생이 무슨 관련이 있죠? 의사들도 쓰레기 새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같지도 않은 소리를 붙이는 거죠. 의사들의 선민주의.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몰랐던, 여태 나오지 않았던 것이 보는데, 이놈이 실제로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예요. 사실 저는 이거 자체도, 이 파이낸셜 뉴스라든가 많은 언론에서 이런 거죠. 이 범인 최모 씨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여러 뉴스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인 사이 아닙니다. 사귄 건 맞아요. 근데 이전에 6번이나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헤어진 거죠. 근데 계속 강요를 하니까 그냥 이거 번복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하는 언론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해도 들어 처먹질 않으니까 말하자면은 이겁니다. 팩트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때 혼신고를 했던 것은 실제로 이 최모라는 놈이 이 피해자를 강요하고 가스라이팅해서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한 거죠. 즉 혼인할 생각이 없었는데 강제로 아니면 가스라이팅해서 혼인신고가 됐고 이 상황을 무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놈이 얼마나 이 피해자한테 집착하고 어떻게 상당히 심각하게 공격적이었는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봐봐, 지난 뭐 연인 사이였는데 지난 4월에 둘은 사실 혼인신고 결혼을 했어. 근데 이거를 부모가 반대해서 그러니까 이 범인놈이 화가 나서 찌른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이놈은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변호인도 그러는 거죠. 얘 변호인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이렇게 사실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정신 감정을 요청을 한 거죠. 즉 말하자면 진단받고 있었던 정신과 복용 약물과 뭐 불안장애, 강박장애가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세브란스 연대 의대생이고 의사놈들이 분명히 감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의사놈들은 이 연결된 망이 있으니까 얘한테 우호적인 걸 분명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이것을 눈치를 깐 검찰도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부도 역시 아니다. 정신감정보다는 즉 어떤 약품 부작용 아니냐 사실조회를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배운 놈들, 그 의사 이런 뭐 관련된 애들이 소위 말하는 이거를 호도하고 정신감정을 통해서 심신미약으로 해갖고 형을 감경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즉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하는 방법을 경찰이나 검찰 애들이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모르고 무능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게 과거에 말하자면 처음에 사귀었을 때부터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왜 결혼 신고를 하게 됐는지 강제 가스라이팅이 된 건지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돼야지 얘가 사실은 정신이 문제가 아니라 얘는 실제로는 성격이 문제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놈이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변호인 놈들의 되치기가 되는 거죠. 정신감정을 받아야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교제폭력 살인에 대한 어떤 이 범죄자 분석이라든가 범죄 분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수사하는 방법도 모르고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놈들이 수사를 하니까 그냥 살인사건으로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살인사건 관련된 요소들은요, 재판에 들어가면은 변호인 놈들한테 엄청나게 뒤칙을 당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사건이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지금 여러분이 생각 무기징역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변호인 놈들이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이게 심신미약, 심신 뭐 이렇게 가면 굉장히 낮은 이것도 역시 사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수사 부실입니다. 즉 수사 부실도 이런 종류의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라든가 그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못한 애들이 못하니까 이렇게 부실한 형태의 수사니까 당연히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돈 많은 변호인들을 사서 약점을 공격하면 이거는 형량이 실제로는 한 대충 한뭐 20년, 10몇 년 나올 겁니다. 또 근데 거기서 또 깎이고 그러면 얘는 10년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형량 사는 거는 이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어 왔고 실제로 수용생활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걸 제대로 된 그 조사라든가 통계가 없어요. 이런 한심한 또 한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모범 주고 살아왔다. 한심한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모범적으로 살아온 놈이 이 그래도 한때는 사귀었던 여자를 무참하게 하고 혼인신고를 이렇게 하고 이제 와서 정신감정 요청해. 이게 참 너무 정의가 제대로 쓰지 않고 이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이 어떤 집행자들이 그냥 같지 않게 보이니까 이런 이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막갈리용에서 보니까 의사 국시에 지금 거의 뭐 10분의 1, 한 300명 정도밖에 여사를 안 냈다고 해요. 사실은 이게 3,000명이 봐야 될 거서 합격 불합격자 합치면은 한 3,200명 정도가 봐야 되는데 323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불합격한 애들이 이제 보는 거 외에 또 뭐 기타 여러 건 거의 대부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의대 교수놈들은 그 레지던트 아니 그 전 전공이 안 받겠다 그러고 이제 의대생들은 시험 안 보겠다고 하고. 왜 이렇게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이런 그 한심한 그 이 선민주의에 빠져버린 애들한테 좌지우지 되는지 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의사 국가고시가 실제로 합격률이 90, 95, 99 실제로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 몇 퍼센트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붙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경우 아주 그냥 특별한 경우만 빼고는 꼭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의사 국가고시 검정고시 같은 건 안 되나요? 학점은행제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꼭 의대에 정원을 해갖고
그걸 가지고 하겠다? 글쎄, 아니 그냥 학점은행제로 하고 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강할 수 있게 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격하게 의사 국가고시를 엄격하게 그 제한을 하면은 의사들이 이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문제은행 식으로 그리고 정확한 평가관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어느 의대를 나왔던 그거 상관없이 실력 있으면 다 붙을 수 있게 실력 없으면 뭐 서울대 의대를 나왔던 뭐 다 떨어뜨리고 이렇게 풀을 많이 만들어야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은 의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게 무슨 선민의식에 빠진 돈 많은 자들의 이런 뭐라고 하나 연봉 5억 안 되고 3억 안 되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지랄을 할 겁니까? 차라리 의대 그 정원을 싹 개방을 해버리고 의사 국시에서 차단을 하고 그리고 공공의료병원에서 레지던트라든가 수련을 또 하고 거기에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대학병원 중심의 그 레지던트 뭐 이 수련병원 5대수 이런 중심으로는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절대 가서도 안 되고 의사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나라처럼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있는 데가 어디 있냐? 서구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연봉 5천, 8천 이렇게 되는 애들은 소득세를 반을 냅니다. 50몇% 냅니다.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갖고 그걸 가지고 국가에 재원을 해요. 그러니까 가짜는 선민의식으로 가짜는 어떤 그 의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 사회를 이렇게 파탄을 만들 특권이 있고 소수가 좌지우지되는 의사, 뭐 변호사 이런 애들이 좌지우지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선민 집단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하진 않을 거지만 하게 된다면 이런 선민 의식을 가진 자들은 과감하게 벽을 무너뜨리고 없애서 다소 의료기술에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이런 소수의 선민들이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게 저는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물론 미국 같은 형태의 그 의료보험도는 엉망 것도 아니죠. 한국처럼 이 불로소득이 되고 소수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회가 이게 제정신인 사회입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고 뭐 제가 이거에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돌아와서 어, 그 몰카 의사 또 되게 웃기네요. 웃긴 놈이 아니라 진짜 나쁜 놈이죠. 나이가 60인데 60이나 처먹은 놈인데 자기 병원에 탈의실에 간호조무사들 상대로 휴대전화 몰카를 찍은 거예요. 그래고 싶냐? 나이 60이나 처먹은 놈이?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이게 성범죄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지랄을 해왔겠어요. 그러니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또 똑같은 짓을 저질러서 집행유예 기간에 실형이 선고된 거죠. 근데 웃긴 거는 퇴사한 직원한테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이 판사라는 애도 참 한심한 거죠. 이렇게 했다가 달랑 징역 8개월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방망이 쳐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치 그럼 또 병원 열고 또 성범죄 할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죠. 물론 요번에 법이 통과된 것 때문에 얘는 의사면허 박탈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발 좀 이런 애들은 좀 가라 제발 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놈들이 의사질을 하는지 한심하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 부장판사라는 애도 참 한심한 거예요.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 피해 회복을 위한 그 기회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합의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피해자들하고 합의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합의하면 깎아줄 겁니까? 근데 얘는요, 계속 좀 성범죄 저지르고 촬영하고 그런 애예요. 그럼 얘가 그러면 이 범죄성은 계속 유지되는데 피해 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놈이 이놈이 실제로는 합의를 안 한 거예요. 또 그 돈도 물어주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실형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악질적입니까? 이런 애들은 실제로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다시는 이런 의료 영역에 발을 못 지켜야 되는데 대한민국 법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범죄자들 천국이죠, 천국. 저는 어제 그저께 KBS 그 기자가 9시 뉴스의 기자가 갑자기 노트북 앞에 놓고 국회 출입 기자가 막 이걸 했는데 뭐 아무 의미 없었는데 갑자기 다음에 보니까 노트북 뒤에 이게 흐릿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세월호 추모 리본이 모자이크 된 거예요. 참 한심한 거죠. 아니 그 세월호 추모 리본 하나도 용납을 못해요. 아니 기자가 생각해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걸 했겠냐고.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냥 그 노트북에 붙어 있는 주머 리본을 그냥 유지한 거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쓰고 했는데 그걸 바로 이 박민이라는 인간, 한국 그 KBS 박민 사장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이 극우적인 생각을 했는지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이런 아니 세월호 참사의 그 노란 리본이 혐오 표현입니까? 그걸 급히 수정해야 될 이유가 또 뭡니까? 참 너무 한심해 갖고 뭐 제가 이런 얘기해서 KBS 수정 못하게 된다. 못하는 거죠. 어떡합니까? 차라리 그런 뭐 안 나가는 게 낫죠. 네, 아휴,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KBS 사장을 하고 있다니 참. 자, 중국에서는 제가 이제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 패트릭 스웨이지가 나온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패트릭 스웨이지 살아있을 때인데 거기가 뭐냐면 미국 전직 대통령들의 고무 인형, 고무 그 가면을 쓰고 은행 강도랍니다. 무장 강도죠. 근데 중국에서 이제 실리콘 가면을 쓰고 전도를 한대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안면 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면 인식, 저걸 안 쓰면 사실은 절도나 강도가 어려운 거죠. 글쎄요.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 범인들이 이랬다고 하는데 검정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낀 남자들이 다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뭐 중국의 온라인쇼 알리라든가 테무 이런 데서는 이게 뭐 영국 소품, 영화 소품이라는 걸로 해갖고 실리콘 가면이 막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난장판이나 난장판. 우리나라도 이제 강도들 뭐 이런 애들 중국에 이 실리콘 가면 쓰고 절도할 날이 금방 올 겁니다. 금방. 자, 제가 엊그제 이 내용을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놓쳤어요. 그런데 이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미제 영월 농협 살인 사건 제가 몇 번 방송 말씀을 드렸죠. 그 저기 슬리퍼에 있는 족적 이렇게 그거 해갖고 미제 사건 해결했다고. 근데 사실 제가 그런 얘기 하면서도 입증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재판이 진짜 들어갔어요. 2004년 강원도 영월 영농적 간사 살인 사건 50대 남성이 이제 구속됐죠. 근데 이제 재판 들어갔는데 자백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자백 안 했어요.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건을 하면서 이건 수사 부실이다.
왜? 아니,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용의자였었고, 이 사람의 용의자의 이메일만 확인했으면 치정관계, 피해자와 치정관계에 있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고, 그러면은 당시에 이 사람이 계곡으로 가족들이랑 놀러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계곡은 쓱 빠져나와서 차로 갔다가 범행현장에 갔다가 와도 충분한 시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부실수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을 다루는 그것이 알겠다라든가 많은 어떤 저도 사실 다룬 사건입니다. 저도 사실은 실제로는 용의선상에 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안 한 거죠.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예요. 뭐냐? 공판 준비 기일에 억울하다. 어, 이게 검찰은 그럼 아니다. 계곡에 당신이 있었던 거 증인 신청해 알레바이 깰 거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미제 사건 해결했다고 막 강릉 노파 사건 그 테이프 그것도 해결했다고 막 박수치고 막 그랬지만 실제로 뭡니까? 무죄 났어요. 그럼 뭐예요? 미제 사건이에요. 역시 이것도 역시 시도는 이렇게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지금 현장에 족적 관련된 국가수 감정을 신청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 슬리퍼의 족적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국가수나 과학수사 하는 애들의 뇌피셜입니다. 지들이 그냥 이건 뭐 90% 맞아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론의 기자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다른 의견이 있는 과학수사 전문가한테 다시 보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건 조금 아닌데 그렇게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언론 플레이하냐면은 지금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이 과학수사하는 놈들도 지들이 물적 증거를 가지고 뭔가 대단히 뭐 잘한 것처럼 떠들어 다니지만 실제로 재판정에 가보면은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근데 판사들은 분명히 언론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이런 것도 있었네. 이미 선입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보면은 그러니까 재판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판사들이 형사 사건의 전문성이 낮은 애들이 많아서 그걸 독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물론 판단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증거 유무의 판단과 유무죄 판단은 실제로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그 전문가라는 애들이 흔히 말하는 국가수의 무슨 감정이라든 이런 애들 말고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의 의견이 상충이 될 때는 다른 전문가의 치열한 어떤 걸 통해서 만듭니다. 우리는 이 전문가 풀이 너무 좁아서 여태까지는 그냥 서로 좋고 좋은 걸로 이런 거 맞네 뭐 이제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이 영월 사건을 놓고 이게 실제로 이게 뭐 언론에서 해결했다고 떠들고 다니지만 실제로 재판 들어가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엄청나게 치고받을 것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국가수사기관이나 국가수사 증거분석기관에 경도된 언론의 그 시각을 너무 많이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봐왔기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결론들이 나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황당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형사 사건의 재판은 그렇게 치열하고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즉, 99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무거운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여론 재판, 뭐 이렇게 대충 뭐 이신전신 재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그렇게 용납 안 됩니다. 이거 명백히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진짜 뭐 그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죠. 자, 제가 그 하지 못한 사건 중에서 하나가 고속도로 17초 정차한 부분. 저도 사실은 이런 위험한 경우를 당한 적 있죠. 실제로 이제 저기 그 순환도로, 순환도로에서 서울시 순환도,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수도권 순환도로죠. 거기서 이제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상향등이 켜져 있었나 봐요. 앞에 놈이 지랄지랄 하는 거예요. 그 놈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몰랐죠. 근데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지나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서버리는 거예요. 그 터널 안에. 저도 쓸 수밖에 없었죠. 그 죽는 겁니다. 왜냐? 뒤에서 오는 게 100이 넘어요. 갖다 박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미친 새끼들이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고속도로에서 자기 분에 못 이겨갖고 어떤 사람을 어떤 다른 차를 쫓아가서 보복 운전하면서 정차해서 이걸 반복 다 죽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 17초 정차해서 보복 운전을 한 놈이 있는데 화물 운전 기사인데 그것 때문에 뒤에 차에 화물 기사가 죽었어요. 7중 추돌이 있어갖고 뒤에 차. 실제로 이게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거 이 중요한 판결이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확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빨리 그 이 가까운 갓길에 세우거나 아니면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놈을 달랬죠. 자존심은 상했지만 달랬을 수밖에 없어.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개새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고속도로상에서 보복운전 뭐 당연히 하시진 않겠지만 한번 당하면 뭐 피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목숨은 귀한 겁니다. 이런 고속도로상에서의 정차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죽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이런 일도 있네요. 기말 재시험. 송파에 있는 서울 송파에 있는 한 고등학교 지구과학 담당 교사가 이런 한심한 인간이 있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재의 문제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아니 이거를 여기 뭐 학교 이름도 나오네요. 정신여고라고. 정신여자 고등학교. 그래서 학생들이 다 재시험을 치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내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진짜로 그래요.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이 아이들 진짜 울고 불고. 왜냐? 아니 그 문제를 보내들은 풀고 못 보내들은 못 풀 거 아니에요. 이게 공정하지 않죠. 그런데 지가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낼 능력은 없었나? 참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